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데 집값이 막 폭락할 일이 있다 없다? 3기 신축 입주 언제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야 4, 5년, 5, 6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매물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떨어지나요? 돈 되는 부동산, 돈 되는 투자 지역 같이 알아보시고 투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원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 규제라든지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규제는 심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떨어질까요? 그 답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저희 회사에서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와 내방을 하셔서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투자를 요청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소액 투자로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요? 첫 번째,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집값이 떨어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시장의 방향,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면 안 되겠죠. 사면 안 되죠. 바보죠. 하지만 집값이 유지되거나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사야겠죠. 방향과 우리의 포지션, 매수냐, 홀딩이냐, 매도냐 라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매도 물량이 많아져. 즉 시장에 집을 팔려고 내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뭐 다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야 됩니다. 팔겠다는 물량이 많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요. 매수 수요, 이 아파트가 많이 쏟아져서 매물이 나오는데 매수를 하겠다는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량도 많이 나오고 매수 수요도 많으면 중간점을 찾겠죠. 그렇죠? 하지만 물량은 쏟아지는데 매수 수요가 없다. 거래가 없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네 만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객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은지 매도 물량이 많은지 매수 세력이 많은지를 보시고 매도만 수요와 공급만 보시면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은 쏟아지는데 매수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건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고 싶은 단지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에 강남구에 어떤 단지가 있는데 매도 물량이 많은지 매수 수요가 있는지 이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잖아요. 물량은 내가 사고 싶은데 매도하는 물량도 별로 없어. 하지만 매수 수요는 많이 있어. 그럼 가격 어떻게 돼? 그 단지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매수와 매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된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려면 세 가지 여건에서 물량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경제 위기가 터진다. IMF라든지 경기 터지면 어떻게 돼? 경기가 급락을 하니까 자영업 하시는 요즘 또 코로나 때 힘드신 분 많이 계시지만 터지면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상관없이 정말 집 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경제 위기가 오면 매도 물량은 많아지겠죠. 금리가 급등한다.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대출받아 산 사람도 어떻게 해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급증한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3기 신도시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30만 세대, 20만, 3만 세대가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공급이 급증하면 물량이 많이 쌓이겠죠. 매수 물량. 즉 경제 위기가 오거나 금리가 급등하거나 공급이 급증해서 물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폭증하겠죠? 그러면 매수세가 없거나 소멸되면 매물이 쌓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제 위기가 왔다거나 올 거라고 생각하거나 금리가 앞으로 급등할 거야. 그리고 공급이 아주
뭐 단기간 안에 급증을 할 거 몇만 세대, 몇십만 세대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집값은 어떻게 된다? 보합세나 우상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건이 진짜 실현될 수 있으면 집을 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급작스럽게 실현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매도의 포지션을 취하시면 안 되겠죠. 홀딩 또는 바이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9월에도 불황형이긴 하지만 경상 흑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보시면 9월 경상 흑자 폭이 점점 더 커지고요. 10월 달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러가 유입이 되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되고 흑자를 유지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치, 집값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약하지 않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건실하게 경제성에서 1, 2분기는 마이너스였지만 3분기에 경제성장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데 집값이 막 폭락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뭐 김영미 장관 또 얘기했네요. 금리 인하돼서 집값 상승됐다. 저금리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집값 상승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낮으니 금리를 떨어지면 자산가치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당분간 금리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 당분간 보합 내지는 올라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기 신도 입주 언제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야 4, 5년, 5, 6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걸 보시면 공급 물량 없습니다. 나오죠? 자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세 서울 70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역, 수도권역이 68주 이상 뭐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전세가 올라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내년 서울 입주 아파트가 올해 반토막입니다. 올해 거의 4만 9천 세대 입주하는데 내년에 2만 7천, 내후년에는 만 가구 이하로 입주 물량도 줄고요. 3기 신도시 청약하시려고 집 안 사고 기다리는 분들 많이 있죠. 전세 물건 시기가 말라가고 있고 매매 물건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부가 늘어나고 흑자를 유지하고 돈이 계속 쌓이는데 저금리 계속 유지한다고 하고 매물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떨어지나요? 답은 아시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장 방향 우리 포지션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집값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당분 2, 3년, 3, 4년 안에 2, 3년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터지지 않는 한 집값이 급락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 코로나 위기로 해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K반등이라고 하죠. 즉 코로나로 떨어졌다가 부가 더 집중되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고 힘든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진다. 즉 더 올라가는 기업이나 국가, 한국이죠. 우리나라 한국, 뭐 대기업이나 언택트 기업들, 그쵸? 금융회사, 뭐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은 올라가고, 뭐 여행이나 비행기 뭐 쪽이나 항공 쪽 어렵겠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양극화가 더욱더 코로나 로 심해지고 있고요. 루저가 누구예요? 부동산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가치가 1, 2년, 3, 4년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요. 집이 강남에 있느냐, 비강남에 있느냐, 수도권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 자산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직장인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직장인 분들 뭐 정말 집 연끌 투자를 해서 투자했던 분들은 퇴직 걱정 안 하고 정말 다니시는데 일만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집을 매입을 안 했던 분들 불안감, 걱정이 태산 같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즉 루저가 되지 마시고요. 위너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위너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위너가 되는 방법 뭐다? 하루라도 빨리 집 한 채라도 내 실거주할 집 한 채라도 사는 게 장땡이다. 쉽게 그냥 얘기해서 정말
뭐 부동산이 폭락하네 뭐 이런 얘기 잘 듣지 마시고요. 제가 15년 동안 부동산 현업에서 진짜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정말 좋은 지역에 좋은 집 한 채 사놓으시면 그것보다 좋은 재테크는 없고요. 그 집이 내가 사는 집 아닙니까? 그러면 3, 4년, 4, 5년 후에는 몇 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해서 정말 몇 억을 어떻게 법니까? 현업에서 일 열심히 하시면서 실거주 차원의 집이나 또 투자 목적으로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정말 배신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선의 선택의 방향으로서 실거주 차원의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거주 하시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집은 있다 그러면 아이들 명의로 해서 투자를 해주실 때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래의 아파트, 시축 아파트를 받으시는 방법 서울권역, 인서울에서 역세권역에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소액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과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늘 말씀드리니까 그런 투자 방법도 저희와 함께 같이 연구하시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질문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정말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저희 또 특강 시간에 만나 뵙고 돈 되는 부동산, 돈 되는 투자 지역 같이 알아보시고 투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